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약간 늦게 들어오면 그냥 못 따라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 나중에 또 막 들어오진 않겠죠?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그 스피릿 QI를 코딩해 보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스피릿 QI 내용을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좀 내용이 좀 있어서 한 4강에서 5강 정도는 아마 그 이상은 아마 이 QI에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살짝만 한번 그 전체 뷰만 한번 언급하고 곧바로 코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그 스피릿이라는 이 라이브러리는 크게 그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QI고, 그 다음에 카르마, 렉스, 클래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QI는 그 파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QI 기반 지금부터 이제 코딩 짜는 거는 파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지금부터 파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스트는 대충 컴파일 할 수 있는, 컴파일해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각자 그 뭐 작업 폴더가 있겠죠? 그냥 거기에서 맞게 이제 세팅을 한다고 생각하고 코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요. 저는 지금 그 데모라는 폴더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그 부스트 컴파일하고 난 다음에 그 데모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작업을 할 겁니다. QI 테스트 1이라는 이름으로 윈도우 32 컨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습니다. 프리 컴파일 헤더하고 세큐리티 관련된 내용은 체크를 끄고 컨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게요. 일단 그 환경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환경은 어디에 있냐면 이 데모라는 폴더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크루드 폴더는 하나, 2개 올라가면 여기가 이 부스트라는 인크루드 폴더가 이 자체가 인크루드 폴더예요. 그래서 2번 올라가면 곧바로 그 인크루드 경로가 나오고요. 2번 올라가서 스테이지 폴더로 라이브 폴더까지 내려가게 되면 LIB 경로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세팅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죠. 올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C++에 그 include 디렉토리 항목 있잖아요. 여기서 2계단만 일단 올라가 주면 1계단, 2계단 올라가 주면 include가 있는 경로가 되고요. include 경로가 되고 그 다음에 LIB 경로는 2계단 올라가서 스테이지 아래 라이브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2계단 올라가고 스테이지에 라이브라는 경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컴파일 환경은 컴파일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나요. 실제로는. 적용하고 확인하면 작업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코딩을 쳐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만들 샘플은 QI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인크루드를 몇 가지를 하게 될 건데 일단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IO 스트림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도 헤더를 추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벡터를 좀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코딩상에서. 이게 이제 필요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부스트 관련 헤더를 추가할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스트 아래에 스피릿이라는 폴더 아래에 include라는 폴더 아래에 qi.hpp라는 요 녀석이 QI의 헤더 파일입니다. 우리가 주로 배울 건 바로 이 QI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QI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또 사용해야 되냐면 그 포닉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오늘 샘플에서는. 다음 주에 배울 샘플에서는 이제 퓨전을 사용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 포닉스를 기본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스피리트 아래, 부스트, 스피리트 아래, 인크루드 아래에 phonix.hpp라는 파일이 있어요. phonix.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인드를 부스트에 있는 바인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bind.hpp도 이렇게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샘플에서 사용할 예제들은 부스트의 QI, 그 다음에 포닉스 라이브러리 일부, 그 다음에 부스트의 바인드를 사용하는 예를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원상씨가 들어오셨네요. 쭉 이거 따라서 오시면 돼요. 샘플은. 자, 지금부터 코딩을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네임스페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이름 충돌이나 이런 문제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 샘플 작성하다가 다른 문제로 고생을 안 하기 위해서 이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사용해야 될 그 네임스페이스를 내부 네임스페이스 이름으로 새로 부여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구문이 그 네임스페이스라는 구문이잖아요. 네임스페이스 QI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건데 이름을 정할 건데 얘는 부스트 아래 스피리트 아래에 QI라는 그 네임스페이스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 얘를 가져다가 QI라고 여기서는 부르겠다라고 새로운 닉네임을 부여하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그 닉네임을 정할 거예요. 아스키라는 이름으로 하나 정할 건데 얘가 어디 있냐면 스피리트 아스키라는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 밖으로 끄집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포닉스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닉스 그 네임스페이스도 끄집어낼 거예요. 호스트에 포닉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끄집어낼 거예요. 네임스페이스 3개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끄집어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샘플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첫 이제 부스트 그 QI 파서 샘플이에요. 이름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파스 프로세서라는 이름으로 정할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템플릿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템플레이트, 타임네임, 이터레이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여할 거고요. 이렇게. 이 이터레이터는 우리가 이제 주로 받는 이터레이터는 문자열에 대한 버퍼죠.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온 거는 first iterator, 그 다음에 last iterator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죠. 여기 이제 문자열 스트링이면 스트링도 이터레이터가 있잖아요. 그 스트링의 시작점, 그 다음에 하나 지난 엔드점 이렇게 두 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만약에 이 first하고 last가 같다. first하고 last가 같다는 소리는 빈 문자열이라는 소리잖아요. 빈 문자열을 주면 파싱을 할 게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return false를 해버릴 거예요. 빈 문자니까. 여기서는 이제 empty string이라는 거죠. empty string 아니면 이때부터 이제 파싱을 하겠죠. 열심히 파싱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파싱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저번에 쓴 여러 가지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이런 걸 하나 사용할 겁니다. 이게 요즘을 통해서 거기 그 QI에 있는 더블 언더바라는 녀석을 내부를 갖고 들어올 거예요. 지금부터 더블 언더바를 하게 되면 요 QI에 있는 더블 언더바도 여기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지금 요거는 나중에 이제 왜 필요한지를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QI에 커렉터 언더바라는 게 있어요. 이 커렉터 타입의 QI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블에 대한 QI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블을 감싼 객체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스키 아까 하나 네임스페이스 넣었는데 여기 있는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얘는 스페이스 바를 객체화시킨 녀석이라 보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습니다. 뭐냐면 QI라는 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trace forc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코딩을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뭘 만드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런 거예요. 어, 일단 이름을 제가 뭐라고 정할 거냐면 today parser라고 하나를 정할 겁니다. 파서 객체를 만들 거예요. 파서 객체. 어떻게 만들 거냐면 위에 있는 더블이라는 함수를 조금 전에 갖고 들어왔잖아요. 더블이라는 함수가 더블이라는 함수 여기 더블이라는 객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녀석 다음에 뭐가 오냐면 어떤 문자들이 와요. 요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죠. 이 가로. 이 스타하고 가로 쳐놓으면 가로는 그룹을 의미하고 그 하나를 묶는 그룹을 의미하고 가로에 있는 것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 0개 이상 존재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컬렉터 언더바 콤마가 오고 콤마란 녀석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더블이 온다. 이렇게 파서를 정할 거예요. 여기 의미하는 바는 얘 이름 0으로 할게요. 0으로 할 겁니다. 파서 0으로.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24.5 하면 걔를 읽어드릴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요게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더블은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있는데 걔가 스타 있고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0개 이상이니까 얘만 하나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읽어드릴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24.5에 콤마 78.9 또 계속 이렇게 점점점점 뭐 1, 2,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읽어드릴 수 있는 파서를 만든 거야. 파서 객체를. 그 이름을 today 제로라고 이름을 명의했어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나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샘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파서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 위쪽에다 하나 만들게요. 스킵 파서라는 거 하나 만들 거예요. 얘도 파서는 파서인데 아까 그 위에 스페이스라고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온 얘를 스킵 파서라고 정할게요. 이게 나중에 스킵 파서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이 파싱 하다가 여기서 다음 항목 넘어가는 커렉터잖아요. 이 넘어가는 사이에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일 때 이게 다음으로 가는 의미잖아요. 그쵸? 팔로우 바이의 의미가 있는데 그때 그 스킵 파서가 작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칸이 비어 있으면 요 사이가 한 칸이 예를 들어서 비어 있다. 그럼 얘가 그걸 없애주는 거예요.
안 비어 있으면 없네. 그리고 곧바로 이동시켜주고 두 개가 이렇게 비어져 이렇게 계속 스페이스가 비어져 있다 그러면 얘가 스킵하서가 계속 그 공간을 먹고 들어가요. 스페이스를 그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도 분석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스페이스가 들어가서 다 분석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요거 여기 있는 요러한 하싱하는 대상과 대상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이에서 이 스킵 파서가 작동하게 될 겁니다. 그럼 실제 코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리졸트라는 녀석을 받을 건데 요게 실제 파서 프레이스 파서라는 녀석의 프레이스 언더와 파서가 실제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함수예요. QI에 있는 함수. 그러면 첫 번째 인자로 뭘 봤냐면 어디서 어디까지 분석할 건데 즉 first하고 여기 이터레이터가 들어왔었잖아요. first하고 last를 넣어주면 그 사이를 분석하게 될 거예요. 그 사이를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 파서 객체가 필요해요. 어떻게 파싱할 건데 파서 객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가 뭐가 필요하냐면 스키퍼가 필요해요. 파싱과 파싱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 스페이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파싱을 하는 거예요. 파싱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폴스가 차근차근 변해서 이 라스트 차근차근 올라가요. 폴스가 차근차근 바뀌어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가 다 파싱이 됐다 그러면 중간에 파싱하다가 파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튕겨 나와요. 그래서 이 first하고 last가 같다는 소리는 뭐냐면 빈 문자는 아니니까 두 개 같다는 소리는 완벽하게 파싱을 했다는 소리죠. 그쵸? 그걸 만약에 같지 않다. 그러면 얘는 불완전한 부분적으로 파싱이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파싱되는 걸 false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파싱만 허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부분 파싱, 요거는 지금 결국 뭐냐면 풀 매칭만, 전체 풀 매칭만 허용하겠다. 물론 부분 파싱도 원하면 할 수는 있어요. 파셜리한 매칭은 디나이 하겠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불러봅시다, 일단. 일단 이 샘플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특정한 문자열이 이러한 파싱에, 이게 투데이 파서 제로의 규약을 따르고 있느냐, 따르고 있지 않느냐를 체크하는 거죠. 자, 한번 코딩을, 제일 사용하는 코딩을 작성해 봅시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칩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 한 번 치면 다음부터는 안 칠 코딩인데, CMD라고 하나 만들 거예요. 스트링으로. 그래서 파일문에서 계속 읽어드리는 거죠. 겟라인으로 std cin에서 그 키보드 상에서 읽어드릴 거예요. 뭘 읽어드리냐면 cmd에다가 읽어드려라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겟라인을 std 겟라인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ci인이 std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규먼트 디펜던트 룰이라는 걸 따라가지고 이 시인을 통해서 겟라인을 찾을 테니까 겟라인은 뭐 std 이런 걸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만약 cmd가 empty다, 비어있거나 또는 cmd가 첫 번째 자리가 예를 들어서 q다, q거나 또는 cmd 제로의 자리가 대문자 q거나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브레이크 하겠다는 소리죠. 이런 경우는 그냥 브레이크 해주겠다. 음, 됐죠? 여기는 얘가 하나 빠져서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이렇게
등호를 써주는 거 잘못 써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서 프로세서에다가 std begin, cmd, std end, cmd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추르가 왔다는 소리는 파싱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Cout 하기를 뭐 여기서 한 줄 내려주고요. 파싱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 줄을 더 내려줄 거예요.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파싱을 뭐 완전 매칭이 안 돼서 뭐 부분 매칭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얘는 fail이에요. 이 정도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서에다가 우리가 그 컨솔 창에 들어온 CMD의 begin과 CMD의 end를 넣어서 던져 놓는다. 프로세스에. 그럼 프로세서 여기서 begin하고 end가 오면 쭉 따라서 이러한 문법 규약을 따라서 만든 today 파스 재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완전 부분 파싱이거나 그러면 false고 부분 파싱이 아니다. 그러면 전체 매칭이다. 그러면 true로 리턴하는 식으로 해서 파싱 성공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요. 이렇게 뜨고요. 여기다가 아까 첫 번째 12.0 한 경우 하나 넣었을 때 경우도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얘 있고 얘들은 0개 이상이니까 더블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엔터 치면 파싱이 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24.5 콤마 이렇게 뭐 계속 콤마 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파싱 됐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테스트 뭐 이런 그 문구가 들어가면 파싱이 실패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Q를 누르면 탈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Q를 누르면 종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본 샘플은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문자열이 파싱할 수 있느냐 파싱할 수 없느냐 정도에서 그 여부만 가름한 형태의 샘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파싱은 그렇다 치고 거기 있는 값은 뭔데? 거기 있는 값은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샘플을 칠 겁니다.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지금부터 배울 샘플은 뭐냐면 파서 시멘틱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그냥 파서 액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시멘틱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파서가 의미하는 거를 어떤 의미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어떤 특정 액션을 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냐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액션을 한번 거는 걸 샘플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오토 부스트 액션을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액터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분석을 했어. 근데 이거를 Cout으로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Cout으로. 근데 Cout 출력하려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되냐면 그 플레이스 홀더라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플레이스 홀더. 그 플레이스 홀더가 뭐냐면 QI에 보면 언더바 1이라는 이런 그 이렇게 유징해서 써주면 언더바 1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소리냐면 여기다가 언더바 1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액션이에요. 액션 하나 만들었어요. 언더바 1은 변수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로 뭔가 파라미터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파라미터 첫 번째를 여기로 옮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하면 얘가 액션을 만들어져요. 마치 람다 같은 뉘앙스도 있죠. 람다 같은 뉘앙스도 있는데 얘가 마치 함수예요. 액터 같은 그런
하여튼 함수 람다 비슷하지만 약간 액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today parser 이를 만들 거예요. 똑같이 위에 걸 복사해 올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복사해 올 거예요. 놓을 건데 여기 더블 분석하면 더블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가로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액션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다 액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얘가 파싱이 되면 여기 가로 안에다가 콜을 해줘. 가로 안에다가. 가로 안에는 액션에다가. 근데 우리 액션이 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더블 다음에 액션, 더블 다음에 액션. 그러면 여기 언더바 이름 뭐가 됐냐면 더블을 받아오는 거예요. 더블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컨솔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액션이 뭔지 알겠어요?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서 여기 0을 1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 파서를 today 1에서 0을 했으니까 1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잖아요. 여기 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냐 보세요. 제가 1, 2, 3, 4를 했어요. 엔터를 치면 1, 2, 3, 4. 쭉 분석해서 이 액션 W를 읽은 다음에 액션으로 얘를 실행. 두 번째 콤마 지나고 액션으로 두 번째 실행. 그래서 1, 처음에 1은 여기서 읽고 두 번째 2, 3, 4는 여기서 읽는 거죠. 쫙 읽어드려 버린 거예요. 괜찮죠? 자, Q 넣으면 이제 아웃이고요. 다시 이번에 두 번째 액션을 만들어 봅시다. 참고로 요거는 요런 구문은 지금 보면 첫 번째 얘를 보면 얘는 이게 더블이 커렉터 0 컴마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한 개 이상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구문은 실제로는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대요. 그 문서에 보면 더블 언더바하고 모듈 연산이 있잖아요. 추가한 다음에 커렉터 언더바에 이렇게 쓰면 이게 반복되는 거래요. 한 개 이상 이런 의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 녀석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한번 짜볼게요. 저 위에 구문을 가지고 더블 언더바 모듈러 그다음에 커렉터 언더바에 이렇게. 그러면 얘가 똑같은 의미예요. 한 개 이상의 더블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뭘 넣으면 돼요? 역시 여기다가 액터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컴파일 되고요. 위에 이 첫 번째 today 제로는 이 BNF라는 그 확장된 스펙을 그대로 따라간 거고요. 밑에 거는 그 QI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제공하는 거 똑같이 작동하죠. 그쵸? 다음에는 이런 샘플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요. 알겠어요. 뭐가 오는지 아는 거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1, 2, 3, 4, 5, 6축을 줄 테니까 준 걸 다 더해봐. 더하는 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얘는 how to sum. 썸을 하는 방법이에요. 썸을. 얘도 액션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일단 저장을 먼저 하려면 변수부터 있어야 되겠네요. 썸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합할 거예요. 쭉 돌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초기 액터를 만들 거예요. 초기 액터는 맨 처음에 값을 읽어서
걔를 거기다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런 액터예요. 역대 이제 포닉스가 사용이 됩니다. 포닉스라는 라이브 그 네임스페이스에 REF라는 게 있어요. 레퍼런스를 만드는 거. 그럼 썸을 레퍼런스화 시켜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언더바이를 이렇게 계산해줘. 첫 번째 거를 읽어드려서 레퍼런싱한 변수에다가 할당해줄래? 그럼 두 번째 add도 할 수 있겠죠. 그대로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를 해서 add라는 걸 만들 거예요. 얘는 기존 거에다 1을 더해자. 플러스 1은 제로. 플러스는 언더바 1. 이렇게 하게 되면 덧셈하는 거잖아요. 처음 거는 초기 할당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 건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를 복사해 볼게요. 파서 투데이 제로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파서 2라고 이름을 정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맨 처음에 있는 거는 이닛 액션을 넣어주고, 벡터를 넣어주고, 두 번째에 있는 녀석은 그 이후부터는 기존 거에서 더해야지. add 벡터. 그런 다음에 얘를 두 번째 것만 파싱해서 딱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남영 씨 얼굴이 보이네요. 네. 자, 그러면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2가 들어갔고, 썸이 됐는지 결과를 확인 못 하잖아요.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딩을 한 종이 더 쳐줘야 되겠군요. 자, 코딩 일단 Q하고 나올게요. 코딩 하나 더 쳐줍시다.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last라고 해서 last 2라는, 그래서 람다를 만들 거예요. 람다를 여기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Cout을 해서, 썸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디에 보관돼요? 여기 보관되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썸은 람다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상적으로 파싱하면 리턴하기 전체 파싱이 되어진 여기서 람다를 콜해 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더했는데 더한 결과가 얼마인지를 지금 더한 거 진짜 더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부스트에 뭐가 가로가 땡땡땡 여기 스페이스바가 세미콜론이 빠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5, 6, 7 누르면 썸 28. 신기하네, 그쵸? 생각보다 되게 뭐 재밌게 풀려가는 것 같아요. 코딩상으로. 자, 다음에는 그게 그런 거 좋아.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아니라 나는 벡터로 값을 받고 싶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또. How to data list. 데이터 리스트를 벡터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넌 벡터가 필요하겠네요. 벡터로 해서 지금 더블만 들어오는 거니까 더블로 해서 데이터스라는 맵을 여기다가 넣기를 원해요. 요거 또 뭐가 있냐면 액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 액터를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push back actor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이 푸시백을 하려고 그러면 푸시백 관련된 그 기능해주는 네임스페이스 그 하나를 가져와야 돼요. 위에다가 포닉스에 또 있어요. 포닉스에 푸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 있어요. 액터가.
그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소리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푸시백을 할 거예요. 이때 푸시백은 그 액터 중에 공고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닉스에 REF 있었잖아요. REF의 데이터스. 얘를 참조할 거고요. 여기다 콤마하고 마이너스 언더바 1 하면 역시 푸시백을 만드는데 이 푸시백 함수는 이 데이터에다가 요거를 넣어놓은 형태로 액터를 만들어줘요. 데이터 컨테이너, 그 다음에 들어간 데이터 하나, 언더바 1 이렇게. 그럼 얘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대로 또 복사하면 되겠네요. 위에 거 복사해 와서 얘는 액터 3으로 투데이 액터 3으로 바꿀 거고요. 푸시백을 여기다가 액터를 넣어주면 쭉쭉 들어가겠죠. 얘도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오토 라스트 3이라는 이름으로 또 람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얘는 조금 줄 수가 있으니까 엔터를 쳐서 구현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데이터 리스트라는 해서 일단 시작점을 한번 알려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토 레인지 구문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스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 Cout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씩 MI템을 출력해주고 한 줄 내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를 계속 변형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 문법을, 원래 문법은, 초기 문법은 그 더블, 콤마, 더블. 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인데, 그거를 문장을 해서 액터를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3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3을 해주고, 라스트 3을 콜해 보면, 정말 들어갔냐, 벡터 안에 들어갔냐, 확인할 수 있겠죠. 계속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얘는, 여기 빠졌죠. 세미컬론이. 세미컬론 잘 빼먹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1, 2, 3, 4, 5, 6 하고 치면 벡터에서 쫙 다 들어가 있는 벡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벡터에 들어간 결과가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쭉 누르면 이게 종료되고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지 말고 함수 포인터로 함수에다 콜해주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그냥 함수로 던져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버전은 how to 펑션입니다. 펑션으로 그 결과치를 리턴해주기를 원해요. 일단 뭐 펑션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간단한 그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요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뭐 따라오시는 분, 계속 코딩 따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분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놓치지 않았을까? 혹시 지금 치면서 따라오시는 분? 저 버스예요. 아,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게. 그냥 제가 이제 약간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함수를 여기다 함수를 하나 만들 거 이렇게 복사해서 넣을게요. 이렇게. 로우 언더 그 프린터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인자가 더블이에요. 아, 우리가 만드는 함수가 더블을 파싱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얘가, 우리 더블이 이쪽으로 있구나. 파싱된 결과가. 그리고 두 개 함수가 더 와요. 두 개가 함수가 더 오는데 하나는 컨텍스트라는 게 오고 컨텍스트라는 게 뭐냐면 파서 객체 자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가 패스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할 거냐? 기본값은 true예요.
기본값은 true인데 계속 파생할 거냐 말 거냐 중간에 리뉴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난 별로 관심 없어 그러면 unsigned type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그냥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로우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지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로우 포인트하고 하나 더 만들게요. 그냥 프린터 함수인데 일반 함수예요. 얘는 QI 두 개 파라메타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없으면 자동으로 얘를 콜해줘요. 얘 이름을 해서 이게 없는 타입이면 없는 걸 해주고 있으면 있는 걸 해주고 컨텍스트는 컨텍스트 타입으로 뭐 해주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코딩을 짜보면 이제 이렇게 짜면 됩니다. 일단은 함수 포인터를 이렇게 받을 거예요. 로 포인터 프린터를 오토 레퍼런스를 일단 보관을 할 거예요. 뭐 보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쵸? 어쨌든 그냥 쓰기가 싫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더블에 있는데 여기다가 얘는 함수에 대한 레퍼런스니까 이거 함수 포인터가 아니라 함수잖아요. 포인터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블을 읽었을 때 호출할 함수에 대한 포인터. 더블을 읽었을 때 첫 번째 거는 요 프린터가 가고 두 번째부터는 일반 그 프린터 함수로 두 개를 가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라스트도 하나 넣어줄 건데 라스트는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체크할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주고 그냥 람다에서 그냥 한 줄만 내려주는 썼어요. 그래서 4 넣고 결과 그냥 4 보고 계속 이제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럼 이러면 두 개가 오면 첫 번째는 첫 번째 함수로 가고 두 번째는 두 번째부터는 두 번째 그 프린트 함수로 해서 로가 가면 요 함수, 글씨가 다르니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1만 로 펑션으로 가고 2번터는 로말 펑션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뭐 함수 객체도 되고요. 함수 객체도 되고 뭐 어떤 형태는 다 돼요. 그래서 함수 객체도 또 한번 샘플을 대충 만들어 보면 함수 객체는 자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함수 객체는 프린터라는 클래스 스트럭처에 오퍼레이터 가로가 있어요. 근데 얘가 더블의 레퍼런스를 받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그 펑터콜이에요. 이렇게 객체가 가로를 갖고 있으니까 요런 거하고 그 다음에 멤버 펑션으로도 호출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멤버 펑션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는 프린터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 이제 오퍼레이터 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린터는 함수가 있어요. 멤버 펑션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관련된 코딩을 작성을 해보면 how to 펑터 뭐 이런 이름을 제가 정의를 했네요. 이렇게. 두 개, 하나는, 아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펑터, 가로가 있는 녀석은 객체 만들고요. 얘도 둘 다 객체 만들었죠. 얘는 펑터, 오퍼레이터 가로가 있는 거고, 얘는 그 멤버가 있는 거죠. 멤버를 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요런 걸 쓰면 돼요. 멤버 펑션은 요걸 써줘야 돼요. 프린터 2에 프린터, 바인드, 부스트의 바인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부스트의 바인드 해서 이렇게. 우리가 std 그거 똑같죠. std 바인드가 똑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객체에 대한 레퍼럴 포인터. 그 다음 얘는 언더바 이래서 플레이스홀더인데 얘가 보면 저녁에 잡히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전역 세미콜론이 두 개 있죠. 이런 얘가 뭐가 되냐면 부스트 이 바인드가 디자인한 이 플레이스 홀더가 돼요. 플레이스 홀더가 여기 언더바 L도 있지만 QI도 있잖아요. QI 언더바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면 QI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 바인드가 정의한 플레이스 홀더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전역에 디파인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그냥 벡터 넣어주면 돼요. 함수 포인터, 오퍼레이터 가로가 있는 거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 멤버는 역시 넣어주면 돼요. 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얘도 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5라고 할게요. 그럼 투데이 5를 실행하고 투데이 5에 대한 라스트 결과 출력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확인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함수 객체고 두 번째부터는 멤버 펑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펑션 콜, 펑터 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멤버 펑션을 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어, 그 QI에서 지원하는 지금 이건 액션이잖아요. 시멘틱 액션인데 이거는 진짜 오래전에 만든 거예요. 예전부터 됐던 거라는 거죠. 근데 2.1.2점대 올라오면서 그 더 좋은 게 추가됐어요. 그게 어트리뷰트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렇게 짰는데 지금 뭐냐면 이렇게 짜지 말라고 그래요. 시멘틱 액션 쓰지 말라고. 시멘틱 액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면 어트리뷰트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어트리뷰트는 자 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트리뷰트까지 보여주고 마무리할 겁니다. 어트리뷰트 코딩을 조금만 간단히 보고 정리를 할게요. 자, 벡터에다가 어트리뷰트는 벡터예요. 벡터에다가 값을 넣기를 원해요. 값을 넣기를. 근데 기존에 이 값을 넣으려고 그러면 여기다 값을 넣으려고 그러면 기존의 구문에다가 원래 여기 각 꺽쇠 있는 요것들은 원래 뭐였냐면 DNF에 없던 규칙이잖아요. 문법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HTML 구문 안에다가 중간에 코딩을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HTML은 그 서식 도구고 프로그램은 제어 도구잖아요. 서식 도구와 제어 도구가 결합되어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액션을 쓸 거예요. 액션은 원래대로 그냥 가요. 건들지 않아요. 무슨 얘기 알죠?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라스트 액션 6을 만들 겁니다. 라스트 액션 6은 똑같아요. 돌면서 이 어레이 안에 들어가는 걸 하나 벡터에 있는 데이터를 쭉 하나씩 빼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얘를 가다가 여기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 일단 6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킵 파서 다음에다가 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얘를. 그러면 이 더블을 딱 발견하는 순간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더블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그거를 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룰을 정해주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어트리뷰트예요. 이쪽 들어가는 것이. 장점은 서식을 파괴하지 않아요. 문법, BNF나 PEG 룰 있잖아요. 그래머 룰을 파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능은 더 강력해요. 예를 들어서 파서들끼리의
파서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기능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파서 여러 개가 있어요. 걔를 쭉 묶어서 관리한다든지, 상속관계를 구성한다든지, 뭐 규칙을 정한다든지, 뭐 이름을 정한다든지,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어트리뷰트 레벨에서는. 그래서 얘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2.0이 탄생해요. 기존의 파서도 좋긴 한데, QI가 좋긴 한데, 강력하지는 않다. 걔를 좀 더 강력하기 위해서 문법 구문하고 기능 구문. 액션이란 프로그램 요소가 서식에 곁들면 안 된다. 이러면서 분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어트리뷰트라는 게 이제 지원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똑같겠죠. 나온 결과를 보면. 똑같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큰 장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존의 거는 단순히 기존에 쫙 구문 문법을 PG 문법이나 이런 것들 해석해서 쫙 문법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액션을 집어넣으면서 손상이 되고 뭐 지저분해지는데 얘는 지저분해지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할 수 있고 또 이들 사이에 규칙이라든지 룰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래머라는 룰도 있고요. 뭐 하여튼 심볼이라는 여러 가지 룰들이 확장을 해서 좀 더 유연해요. 요게 이제 2.0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액션 말고 이제 액션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예요. 짧은 그 한두 개 구문일 때는 굉장히 쓸만하지만 얘가 C 뿔뿔 컴파일러 같은 걸 만든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액션 집어넣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사한 C 컴파일러를 만든 게 있대요. 여기 파이썬이 QI 샘플들 중에 C 컴파일러를 흉내낸 샘플이 하나 들어가 있대요. 거의 세미 C 컴파일러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복잡한 걸 설계하려고 그러면 액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 상속관계, 파서 사이에 릴레이션을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이제는 액션을 쓰지 않고 어트리뷰트로 넘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어트리뷰트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질문은 아닌데요. 고현 씨 있어요? 예, 신재익 씨 얘기하세요. 저희가 주말에 파이썬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게 정규식을 이용한 파싱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수령 같은 게 아마 어트리뷰트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래핑해서 가져다 쓰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전에 하시면서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 정규식 표현식은 실제로는 여기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또 있죠. 뭐냐면 정규식이라는 거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서식이잖아요. 네. 서식에 가깝기 때문에 걔를 기반으로 계속 확장하게 되면 프로그램 요소하고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 걔는 한계가 드러나요. 서식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정규식을 가지고 그 파시된 결과를 스트럭처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은 벡터에다 넣고 뭐 함수 꺼냈잖아요. 이제는 스트럭처에다 넣고 싶다고요. 내가 만든 구조체에다가. 그게 안 되잖아요. 물론 하면 되긴 되겠죠. 뭐 하지만 만들면 되겠죠.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걸 네. 문법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구조를 가진 데 의해서 요 녀석은 요 객체야, 요 스트럭처야. 그럼 그 스트럭처가 만들어서 탁 튕겨 나온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정기 표현식은 말 그대로 그냥 귀약인 것 뿐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업을 하지는 않아요. PG 여기 사용하는 이 PG 규약이 그런 그 정기 표현식에 유사한 구문을 사용을 해요. 거의 유사하게.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 외국 특히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에 있는 꽤 유명한 회사들은 이 스프리트를 많이 사용한대요. 실전에서. 그 이메일 서버라든지 SMTP 서버 이런 거 개발할 때 이 QI 이런 걸 이용을 해요.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고 QI나 이거 다 익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뭐 이렇게 서버 개발하는 그 뭐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이걸 한번 사용해 보고 싶어요. 예전까지는 직접 파싱했거든요. 로그인 글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FTP 서버를 이 규약대로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20몇 개 정도 되거든요. 20몇 개의 그 파스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로그인 해야지 다른 명령을 쓸 수 있잖아요. 그 로그인 밑에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상속관계를. 로그인 통과해야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 아웃하면 뭐 풀린다든지 그런 규약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룹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들 사이에 릴레이션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로 걔를 튕겨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뭐 파일 다운로드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스트럭처화 시켜서 스트럭처로 변화시켜서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아마 FTP 서버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 그때 한번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수업을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